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 강국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던 꿈의 기술, 바로 인공태양의 상용화 가능성이 한국의 손에 의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잠잠하던 국제과학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킨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치부되던 1억도 초전도 플라즈마 유지 기술이 한국의 독자적인 성과로 발표되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핵융합 연구의 오랜 선두주자인 독일의 유력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포커스는 한국의 KSTAR는 인공태양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걷지 못했던 길을 한국이 열어젖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 기술은 인류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의 노하우를 쌓아온 유럽과 일본의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좌절감과 함께 한국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직접 독일에 있는 한 핵융합 연구소의 책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꿀 혁명에 가까운 사건입니다라고 말하며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들이 놓쳤던 무언가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 기술에 대한 관심은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취재하며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기술적 이정표를 세워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일본에 비해 한국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TER 국제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은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와 같이 수소 원자핵을 융합시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무한정 얻을 수 있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플라즈마 안정화였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약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플라즈마를 수십 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마치 손으로 젤리를 꽉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토카막 방식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슈텔러레이터 방식은 토카막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져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JT60 실험을 통해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난제에 도전했지만 모두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핵융합 상용화는 22세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KSTAR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2007년 KSTAR 완공 이후 꾸준히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늘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1초 남짓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5초, 2020년에는 20초, 그리고 2021년에는 30초의 벽을 넘으며 세계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지만 대부분의 국제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과를 그저 기술적 시연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단순히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플라즈마의 미세한 변화를 초단위로 감지하고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파도의 움직임을 예측해 방파제를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과 유럽의 핵융합 연구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더 큰 장치, 더 강력한 자기장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은 스마트한 제어 기술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뚫기 힘든 벽을 허문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한 연구원은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더 큰 엔진을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은 운전 기술을 혁신했다며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넘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직접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여태껏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제가 수화물을 찾고 있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한미국인 사업가는 이게 한국의 기술력인가? 공항부터가 다르네라며 감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과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한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저를 안내해 주었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 밝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따뜻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며칠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밀집한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곳곳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대학생은 제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혁신을 추구합니다. 어제의 기술은 오늘 이미 과거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도전적인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전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미래 도시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KSTAR 장치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웅장한 모습이었고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미세한 데이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초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어떤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KSTAR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머리에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1억도 초전도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젊은 연구원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바탕으로 플라즈마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발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굳건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큰 장치를 만드느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장기판에서 한 수 앞을 내다보며 판 전체를 뒤흔드는 수를 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단순한 첨단 기술 국가를 넘어 깊은 통찰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과학,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군사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무인 자율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무인 잠수함, 그리고 AI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연구원은 과거의 전쟁이 병력의 숫자, 싸움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얼마나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종사 없이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는 무인 전투기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밀함과 속도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가 적의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조용히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물질과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비를 극적으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같은 미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질 것입니다. 한 외국인 엔지니어는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마법사 같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항상 가능하게 만든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또한 한국은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우리가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주 기술은 곧 미래의 국방,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합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누리호 발사 당시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하여 모든 생산 공정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로봇팔이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고, AI 시스템은 생산 라인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효율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전문가는 우리는 아직도 숙련공의 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생산 효율성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로봇 기술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호텔에서 로봇이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로봇들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이것은 정말 놀랍다. 일본의 로봇은 아직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 병원을 방문하여 로봇 수술과 원격 진료 시스템을 직접 보았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료 전문가는 한국은 이미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은 제가 방문한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나 끊김없이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도시 인프라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과학,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에 감탄했지만 더 궁금했던 것은 과연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부터 엘리트 연구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한 중년의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의 말에서는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과 현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대기업의 젊은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일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것도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 속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 대학에서 만난 젊은 학생에게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단순한 생존 경쟁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죠. 옆 사람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협력적인 경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의 말은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쟁 사회가 개인을 소외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경쟁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 교수님은 한국의 이러한 정신을 한과 흥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은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흥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과 열정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 한과 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고 그것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노 교수님의 설명은 저의 취재에 깊은 통찰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제가 KSTAR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한 연구원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끈기와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 번의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가치관과 철학은 그들의 기술력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한국의 인공태양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곡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던 난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은 핵융합 상용화의 길을 획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핵 폐기물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원료는 바닷물에서 무한정 얻을 수 있어 에너지 자원 전쟁의 종식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이 기술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규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이 결합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도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많은 나라와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KSTAR 프로젝트의 김민준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도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였기에 우리는 기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답변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했지만 더 크게 감동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인류를 향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